많은 사람들이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막상 자신이 이러한 요청을 받게 되면 또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급할 땐 간도 쓰게도 다 빼줄 것처럼 내 돈을 빌려가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뻔뻔한 악성 채무자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악성 채무자들을 어떻게 응징하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만일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 때 형사적인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사규죄 고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알아보니 돈을 돌려받기는 틀린 것 같다, 처벌이라도 꼭 받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는 고소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처벌도 처벌이지만 내 돈도 꼭 돌려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사실 더 많죠.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형사고소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금전적인 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고소를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시거나 혹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님께 돈을 받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금전 피해를 회복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형사고소를 권하는 걸까요? 먼저 내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혹은 당장은 없어도 나한테서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없는 척하는 채무자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 중에서 형사처벌을 두려워하거나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은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이거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갚을 테니까 그냥 합의하자, 그냥 고소 취하해달라 하는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즉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해서 변제를 받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사기 고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이후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혹은 사기로 인한 취소 또한 용이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하려면 먼저 나한테 돈을 빌려갈 당시에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가령 다음 달에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만 들어오면 내가 갚을 수 있으니 한 달만 쓰고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 달에 진짜 이 사람한테 들어올 돈이 있었는지 여부, 혹은 내가 용도를 정해서 어떤 돈을 빌려주었으면 이 사람이 진짜 내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채권자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도 아니고 일반인이 이런 사실들이 입증하는 것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일 이러한 기망사실, 즉 나를 속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고소를 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이건 그냥 단순한 채무불이행, 즉 민사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법은 왜 채무자를 위한 법이냐 라는 불만을 가지시기도 하죠. 그렇다면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액수가 소액이거나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재산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 밝힌 재산 명시 목록이 석연치 않다면, 즉 은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각 금융사나 기관 등에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점이 실제로 밝혀진다면, 즉 돈이 없는 척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당연히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 혹은 가처분하실 수 있고, 이를 증거로 활용해서 역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장에 대한 입증입니다. 물론 차용증이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일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대여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제기가 다가왔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전부터 내가 지속적으로 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해왔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하고, 이와 같이 소송적인 측면 혹은 변제 의지를 촉구하는 측면에서도 내용 증명을 통해 변제 의무를 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악성 채무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당장의 가압류 혹은 가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은 없다고 하더라도 승소 판결문만으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이후 경매를 통해서 일부라도 내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로 인해 채무자들이 느끼는 변제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승소 판결문을 통해서 채무자의 경조사에 들어오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또 일단 판결문을 받아두면 당장에는 재산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10년 아니라면 언제든지 처분할 재산이 파악되는 한 집행을 할 수 있고 판결문을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판결문을 받은 지 6개월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용점수가 거의 최하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는 대출, 카드 발급 모두 거절되며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형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수집해야 할 증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든 형사든 내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상대방의 대여 요청에 의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필요한데 차용증 외에도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언제 어떻게 갚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기록이나 녹음 등이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또 만일 대여 요청에 의한 것임을 내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내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이건 빌린 게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그냥 받아야 될 돈을 받은 것뿐이다. 혹은 내가 돈을 받기는 했지만 빌린 게 아니고 그냥 투자금이었다. 따라서 내가 당연히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줬겠지만 수익이 내가 지금 나지 않아서 돌려줄 돈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돈이 건너간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증거는 계좌 거래 내역이겠죠. 간혹 아무런 차용증 한 장 없이 현금을 건네줘서 문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부수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받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내용, 혹은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 또는 통화 녹음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인데 그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사실을 왜곡하여 돈을 받은 것 자체를 부인하거나 변제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거래 내역 조회 혹은 사실조회 신청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절차 자체가 너무나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직접 하실 경우에는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체계적인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지죠.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증거의 확보를 비롯해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펼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보다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처 방법, 응징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비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 돈을 그냥 줘도 상관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이상 돈을 빌려주실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